일본 언론이 충격적인 보도를 연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 최악의 나라로 기록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한 것인데요. 최근엔 일본의 방역 정책에 대해 전 세계가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초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더니 22일 사상 처음으로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이날 오후 6시 30분 기준으로 일본 전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5만 4,576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수도 도쿄의 신규 확진자도 사상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서며 1만 1,227명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제2의 도시 오사카도 7,375명으로 사상 최다 확진을 경신했습니다. 일본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지난해 12월 하루 200명대 안팎을 나타내다가 이달 초 500명대로 올라서더니 연일 가파른 속도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95배 폭증입니다. 전날 기준으로 코로나 양성 판정으로 현재 입원 또는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사람은 25만 2,786명입니다. 감염자 수가 폭증하면서 지난 14일부터 일주일간 200명대에 머물던 중증자 수도 전날 117명 급증, 4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증자는 인공호흡기를 끼거나 인공심폐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중증자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직전 유행기인 제5차 때인 지난해 9월 4일 2,223명입니다. 5차 확산기의 정점을 찍은 지난해 8월 20일로부터 보름 후의 수치입니다. 지난해 3차에서 5차, 총 3번의 확산기 때와 비교하면 중증자 수 레벨은 낮아졌으나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연초 대비 절대적인 인원수 자체가 증가하면서 지자체별로 병상 압박이 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내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은 도쿄도 측은 병상 사용률이 50%를 넘으면 일본 정부의 방역 최고 수준인 긴급사태 선언 발령을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도쿄의 병상 사용률은 31.5%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감염에 의한 추가 사망자는 전날 9명을 기록했습니다. 유전자 증폭 검사 건수는 지난 20일 14만 3,241건, 21일 10만 7,84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8월 28일 16만 8,493건이 지금까지 1일 최다 검사 건수입니다. 한편 일본 내에서 코로나19를 엔데믹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보이자 전 세계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아시아파는 20일 일본에서 코로나19를 엔데믹 취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일본에서는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부터 아베 신조 전 총리까지 여러 공인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법적 정의를 격하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들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엔데믹 선언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법적 정의를 격하하면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치료를 받을 수 있던 코로나19 감염을 모든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또한 방역 조치로 움츠러들었던 경제도 다시 활력을 띨 수도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일본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1.8%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는 전 세계 성장률 5.9%를 크게 밑도는 성적이다라고 짚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제에 대한 우려가 위드 코로나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WHO 사무총장은 팬데믹 종식은 아직 멀었다라며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의 위드 코로나 선언으로 현 상황까지 악화한 만큼 이 주장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일본의 코로나 감염을 보도하는 것보다 자국의 뉴스를 제대로 국민에게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한 감염자 수의 증가만으로 우왕좌왕할 정도로 일본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 물론 감염자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중증자는 적습니다. 난리칠 정도는 아니에요. 사람의 움직임을 크게 제한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떠들썩한 것은 좋은 일이며 그만큼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아닐까요? 한국의 식당에 대한 규제도 아직은 필요한 단계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중점 조치는 애프터 코로나에서 뒤처진 것을 만회하려는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완전한 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중증 환자가 1,400만 도민 중 11명밖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만 돌아다니는 사람의 비판이 아니라 만방을 결정한 키시다와 코이케를 비판해다오. 결국 백신의 올바른 접종기간, 유효기간이 중요하다는 것이 증명된 꼴 어느 나라든지 말이야. 대관절 전국적으로 너무 난리였어. 모두 각자의 생활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쉬는 날은 외출합니다. 틀어박혀 앓는 것보다 낫죠. 떠들썩하든 침울하든 당신들 나라와는 관계없는 일 아닌지.
하나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도쿄는 세계 제1의 대도시라는 것. 아무래도 한국 보도에는 공평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 같은 기사를 거듭 비판하고 공평성을 전혀 느끼지 않는 선전은 그만뒀으면 기분이 나빠진단 말이지. 일본을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아. 쓸데없는 참견입니다. 옆에 잔디가 푸른 것을 운운하는 것보다 우선 자신의 황폐한 정원을 직시하는 용기가 필요하잖아. 왔다 갔다 하는 대책은 국민을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금방 철회할 예정이라면 시작도 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유를 맛보고 나서 다음 통제를 버티기 힘든 것은 당연하죠. 한국과는 관계가 없을 텐데 왜 그렇게 일본이 궁금해? 혹시 동경하는 건가? 오미크론 대책은 미묘하고 어중간하다. 감염률이 높고 중증이 적기 때문일까? 인플루엔자 같은 취급으로 일본 전국 과거 최다라고 말하면서도 만연 방지로 멈추어 있다. 위드 코로나 계획 실행을 위해선 좀 더 설득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화와 규제의 번복이 이렇게 빠르게 이뤄진다면 다음 완화 때는 대처 불가일지도. 한국의 통가 지원 기사도 보내죠. 해저 화산 폭발로 피해를 입은 남태평양 통가에 대한 국제 긴급 원조 활동으로 방위성은 20일 항공자위대 수송기 등을 파견했다. 파견대원은 모두 300여 명으로 현지로 물자를 수송한다. 반면 한국은 피해를 입은 통가의 지원이나 파견대의 기사는 없네요. 감염 경계 레벨을 끌어올려도 데모나 재판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일본의 좋은 점. 베끼기를 잘하는 당신들도 이러한 참을성만은 흉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도 오미크론이 폭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조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역시 일본은 양성자 수를 숨기고 있었다 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지진재해 때부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네. 어이없을 뿐이다. 역시 답은 단교야. 미디어는 일본의 코로나 감염으로 축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될 것 같은 예상을 했다. 예감은 이미 영국의 예로부터 느끼고 있었으므로 이제 와서 어떻게 할 문제도 아니다. 오미크론이라고 떠들썩하지만 세상에 이름 없는 수많은 감염증 중에서 실은 무증상의 양성이라는 장르로서 그 밖에도 비슷한 게 많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연 치유되고 있다. 우리가 괜히 과민 반응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설 연휴에는 그곳의 사회 인프라가 전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음식 전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철도와 버스 이동을 멈추는 것이 사회활동 유지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확진자 수 증가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오린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